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처의 9월 20일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들을 보게 될 건데요. 이번 9월 20일 네이처 회에는 도파민, 베이저 갱글리아라고 하는 우리의 운동과 또 의사결정에 관련된 또 도파민 시그널링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예전부터 잘 밝혀져 왔던 서킷인데, 이 베이저 갱글리아 서킷에 관한 논문이 두 편이 같이 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백투백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논문이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연달아서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소개해 주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인지과학과의 최호용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카이스트 네인지과학과 네. 석사과정에 있으시고요. 네. 네, 최호용 학생, 오늘 발표한 논문이 어떤 거죠?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9월 21일자에 나온 네이처에 나온 Intrinsic Dopamine and Acetylcholine Dynamics in the Stratum of Mice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제목이 약간 그냥 보통 많은 제목들이 이렇게 된다, 이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딱 있는 것에 비해서 이건 그냥 어떤 다이나믹스라고만 설명해놔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스트라텀 내부에서 이런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뉴로모듈레이터의 이 다이나믹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리워드 자극, 리워드 스티뮬러스나 혹은 움직임, 모터 비헤이비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다이나믹스가 일어난다고 보통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이런 다이나믹스가 이런 외부적인 스티뮬러스나 우리의 모터 비헤이비어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이런 다이나믹스 형태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제가 이해해보자면, 일단 제목만 이해해보자면, 마우스에 있는 스튜어텀이라는 뉴클리어스에서 연구를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도파민도 있고 아세틸콜린도 있는데, 네. 인트린직이니까 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요. 다이나믹스니까 얘네들 사이에 어떤 그 역학관계가 형성되는가, 서로 어떻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이 스튜어텀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룹이 지금 어디죠? 보통 이제 뉴욕대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보통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약간 콜라보레이터로 약간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병원에서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터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NYU와 베이징 차오양 하스피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럼 논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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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논문의 본격적인 데이터 설명에 앞서서 이제 인트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스트라텀 영역은 기존에 베이절 강글리아에 속하여 있는 한 영역으로, 이 베이절 강글리아 서킷은 모터 비헤이비어나 혹은 이제 리워드 서킷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서킷입니다. 처음에 이제 미드브레인 영역에 있는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파미너지컬 뉴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도파미너지컬 뉴런은 이런 스트라텀 영역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이제 분비하게 되고, 이 도파민은 이 스트라텀 내부에 있는 가바너지컬 뉴런,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도파민에 대한 D1 리셉터를 갖고 있는 D1 MSN에 이 도파민 시그널을 전달하게 되고요. 다른 이 D2 리셉터, 또 다른 이제 도파민 리셉터인데, 이 D2 리셉터를 갖고 있는 가바너지컬 뉴런에다가 또 다른 도파민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이 D1과 D2 리셉터는 서로 다른 반응성을 갖고 있는데요. D1 리셉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도파민 시그널링에 의해서 활성이 일어나는,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나는 반응을 주로 갖게 되고, 이 D2 리셉터는 이 도파민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니비션 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반응에 의해서 이런 가바너지컬 뉴런들은 베이절 강글리아의 더 딥한 영역에 속해져 있는 글로버스 팔리도스라는 영역에 각자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요. 이 D1 리셉터에 대한 패스웨이는 저희가 흔히 다이렉트 패스웨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관여하는 패스웨이고, 이제 D2 리셉터로 인한 패스웨이는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뇌 구조를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첨언을 해보자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 구조라는 거는 이제 감각을 받아들여서 콜텍스나 여러 가지 우리 뉴클리어스에서 프로세싱 한 다음에 그 모터 아웃풋을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럼 이 감각 자극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살라무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여기 살라무스 어디 있나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살라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게 살라무스군요. 네. 살라무스에서 감각 정보를 콜텍스에 전달하면 콜텍스에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영역이 이 살라무스와 콜텍스 사이에 있는 베이절 갱글리아라는 몇 가지 뉴클리어스로 구성된 서킷입니다. 이 베이절 갱글리아에는 가장 크게는 스튜어텀이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글로버스 팰리더스 네. 뭐 거기에 이런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러면 콜텍스에서 내가 이런 인풋을 받았어 혹은 살라무스에서 이런 정보를 받았어 한 걸 스튜어텀으로 네, 맞습니다. 전달을 이렇게 여기 그림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스튜어텀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좋아. 이런 자극이 왔을 때 야, 이 일 할까 말까 내가 공을 들고 있는데 던질까 말까 go or no go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중요하겠죠. 이게 나한테 득이 될 거야. 이게 하고 싶어. 라면 도파민이 그래 하자라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 도파민이 여기 이제 DA라고 도파민이라고 써 있죠.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에서 스튜어텀으로 도파민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스튜어텀에는 도파민 리셉터 1 타입 뉴런이 있고 2 타입 뉴런이 있어요. 도파민이 왔을 때 1 타입 뉴런은 흥분을 하게 됩니다. 파이어링 하게 되고 D2 타입은 오히려 이니비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와서 D1 뉴런들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단계 이 GPI 글로버스 팔리더스 I 인터널 이 익스터널을 통해서 고 노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D1이 활성화하게 되면 하자, D2가 활성화하게 되면 하지 말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종류의 서킷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오랜 시간에 대해서 걸쳐서 밝혀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는 사실 안 밝혀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서킷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연결을 한번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런 베이설 강글의 서킷에서 스트라이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라이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일단 앞서 말했듯이 스트라이텀에서는 이 미드브레인에 있는 도파미너지컬 뉴런의 프로젝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뉴런이 도파미너지컬 뉴런의 터미널이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라이텀에는 이제 아세틸콜린의 인터뉴런, 콜리너지 인터뉴런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콜리너지 인터뉴런은 이 뉴로모듈레이터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뉴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라이텀에는 이런 콜텍스나 탈라무스에서 오는 이런 글루타미너지컬 인풋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내부에 가버널직한 인터뉴런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베이설 강글의 서킷에서 이런 도파민 혹은 아세틸콜린에 대한 반응을 이어주게 되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한 패스웨이 혹은 인다이렉트한 패스웨이를 받는 가버널직 뉴런들이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는 첫째, 그 콜텍스와 살라무스에서 아까 감각 정보들이나 우리가 처음 받은 인풋들을 스튜어텀에 넣어주고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도파민이 이걸 보상을 하거나 말거나 할 때 시그널링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세틸콜린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그 내부 서킷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터뉴런. 스튜어텀에 있는 인터뉴런이라는 건 그 멀리 프로젝션 뉴런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튜어텀 내부에 있는 뉴런들에게 커넥션을 맺고 있는 뉴런들인데 얘네들은 아세틸콜린을 릴리즈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를 이해하고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뉴런들이 스트라텀에 존재하고 있고 이런 뉴런 모듈레이터에 대한 리셉터들도 각각의 뉴런들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D1, D2 리셉터가 이제 도파민에 대한 리셉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M1, M2, 그래서 뭐 M4까지 있는데 이건 이제 아세틸콜린에 대한 리셉터입니다. 이거는 메타보트로픽이라 해서 이제 GPCR을 이용한 신호 전달의 리셉터로 표시된 거고요. 네,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뭐 니코티닌과 네, 무스카리닉 두 가지가 네. 있고 이 무스카리닉은 아이온 채널이 아닌 GPCR을 통한 신호 전달을 리셉터. 이루는 리셉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N-아세틸콜린 리셉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코티닉 리셉터고 이건 이제 이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리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이 서킷에서 다 같이 공존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셉터들에 의해서
이런 뉴로모듈레이터의 상호작용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런 다이나믹스가 우리 어떤 보상 그 스티뮬러스 혹은 감각 자극 혹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터 비헤이비어에 의해서 이런 다이나믹스가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이런 다이나믹스가 어떤 외부적인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리듬에 의해서 이런 다이나믹스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밝힌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겠는데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늘 저도 이제 이 연구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했던 거는 야 저기 맛있는 게 있어 라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모티베이션이 들겠죠. 네. 그럼 도파민이 그때 쫙 릴리즈가 돼가지고 뭔가 서킷 액티비티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만 도파민이 쫙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네. 평소에도 뭔가 복잡한 다이나믹이 펼쳐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새롭게 관찰한 모양이네요. 네. 그럼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네. 데이터를 보기 앞서 여기서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센서를 감지하기 위해서 특정 이 그랩 센서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요. 도파민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D2 리셉터 베이스드를 한 그랩 센서를 이용해서 이 도파민이 이 센서에 대해서 이 리셉터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 형광을 띠게 되는 그런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틸콜린 센서로는 무스카리닉 M3 리셉터를 베이스로 한 초록색 형광이 발현되도록 한 리셉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다이나믹스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겠네요. 기술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뉴런의 파이어링, 뉴런의 액션 포텐셜은 잴 수가 있었어요. 전기적으로. 근데 이후에 나온 기술이 이제 칼슘 이미징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사실 그거는 셀의 파이어링을 알게 되는 거지 어떤 트랜스미터 여기서는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게 실제 언제 방출되고 있는지 그건 알 방법이 전혀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그랩이라는 센서가 개발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하지만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는 실제 이 시냅스 사이에 도파민이 언제 얼마큼 릴리됐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심지어 두 개의 센서를 동시에 써가지고 네. 이 두 가지가 언제 나오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아주 신기하네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측정하기 위한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마우스를 이용했고 마우스 내에서 이제 스트라텀 영역 그 중에서도 도저 레터럴 영역에 있는 스트라텀 영역에 이런 그랩 센서를 발현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는 원통형 트레드밀 속에 고정된 상태로 올라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G는 이 트레드밀 속에서 이게 위에 서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요. 머리가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베이설 강렬 서킷을 액티베이트 시킨다고 알려진 리워드 자극을 주거나 혹은 이 트레드밀을 움직이게 해서 마우스가 모터 비헤이비어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때 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다이나믹스를 관찰하고 리워드를 또 주지 않고 이런 움직임도 없었을 때 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다이나믹스를 같이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텀 영역이 움직임이나 모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네. 그런 몇 가지 조건을 주고서 실제로 이 스트레텀 영역에서 아세틸콜린이랑 도파민이 언제 릴리즈 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리워드 줬을 때 이제 다이나믹스인데요. 리워드 줬을 때도 이런 아세틸콜린의 이 빨간색이 이제 도파민에 대한 반응성이고 이게 이제 실제 도파민 레벨이네요. 스트레텀 내부에서의 이 빨간색이 도파민, 초록색이 아세틸콜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도파민이 특정 이제 리듬을 갖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아세틸콜린도 그거와 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없다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보상 받으니까 쫙 나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나왔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비해가 있을 때 트레이드밀을 움직이게 했을 때도 도파민의 리듬이랑 아세틸콜린의 리듬이 특정한 이제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앞서 본 그래프와 비슷하게 도파민의 이제 이런 리듬이랑 아세틸콜린 리듬이 서로 비슷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에서는 오히려 이 그림이 제일 신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물을 준 것 같아요. 맛있는 보상을 주는 단계에서 보상을 줄 때, 혹은 이제 걷고 있을 때, 모터 움직임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조건인데, 뭐 각기 다른 어떤 액티비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도파민은 나오다 줄어들고 나오다 줄어들고 그와 동기화된 상태로 약간 뭔가 페이즈는 다른 것 같은데 네, 아세틸콜린도 나오다 줄어들고 나오다 줄어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권투할 때 스텝 받는 느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뉴럴 파이어링을 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케미컬의 릴리즈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특정적으로 이러한 파동의 형태가 어떻게 특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 데이터인데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서는 리오드가 딱 왔을 때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파동을 띠고 있고요.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서는 리오드를 딱 줬을 때 되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그 웨이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을 다 에버리징을 해서 한 번에 나타나는 그림이라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각계 한 번 트라이얼 할 때마다 실제로 재고 있는 모양들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에러바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에러바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합치다 보면 사실 이거는 플럭추에이션은 페이즈가 달라지다 보면 에버리징 아웃 돼가지고 플랫해질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놓고 나면 실제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런 큰 반응들, 리워드를 받았을 때 쭉 올라가거나 아세틸콜린은 또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같은 그 시간 축에서 해서 봤을 때 이 아세틸콜린의 피크가 먼저 도파민보다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도파민의 피크,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세틸콜린에 떨어지는 이 아래쪽 피크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세틸콜린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도파민이 릴리즈되면 뭔가 보상을 코딩한다거나 모터를 온시킨다거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아세틸콜린은 그 반대 역할인가요? 아세틸콜린은 기존 연구에서 보통 이제 콜텍스나 탈라무스 상의 이런 활성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콜텍스와 탈라무스에서 오는 글루타메직 인풋을 보통 이제 아세틸콜린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헤이비어 파이널 아웃풋에 대한 펑션은 아직 해석을 못했지만 여기 논문에서는 어쨌든 둘 간의 역학은 그렇고 그 다이나믹을 살펴보자면 둘이 같이 레이즈업을 하는데 살짝 아세틸콜린이 빠르고 하지만 도파민이 쭉 늘어나고 나면 아세틸콜린은 쭉 줄어드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결과를 관찰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역학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컨트롤은 이제 평상시 있을 때 이제 이런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그 다이나믹스를 관찰한 데이터고요. 밑에는 이제 이 그랩 센서가 D2 리셉터 베이스드로 한 리셉터이기 때문에 그 이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처리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반응이 없어지는지를 확인했고, 과연 이 다이나믹스는 어디서 오는 인풋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미드브레인에서 오는 도파미너직 뉴런을 없앤 다음에 이 도파민 그 뉴럴 모듈레이터의 다이나믹스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에도 역시 이제 이런 다이나믹스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도파민의 플럭추에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 미드브레인의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에서 도파민을 릴리즈하고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결과군요. 네. 그리고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무스카린이 아세틸콜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처리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 인터뉴런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아세틸콜린 인터뉴런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영역에서 아세틸콜린한 인풋이 프로젝션이 와서 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CHAT라는 것은 이제 콜리너직 아세틴 트랜스퍼레이즈로 이제 아세틸콜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스트레텀이 있는 앞쪽 영역에서만
넉아웃을 시켰을 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역시도 이제 반응이 다이나믹스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 역시 이 콜리너지 인터넷 뉴런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도파미너지컬 파형과 이런 아세틸콜린의 파형을 에버리징해서 봤더니 이런 0.5에서 이 왼쪽 점선이 0.5Hz를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 점선이 4Hz 갖고 있는데 이 영역 사이에서 이 프리퀀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Hz 정도 돼 보이는데 네. 그 정도의 이제 웨이브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한 2Hz 정도의 프리퀀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세틸콜린도 비슷하게 비슷하군요. 2Hz 정도의 네.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 뭔가 되게 관련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거죠. 내가 2Hz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도 2Hz로 움직이면 사실 제일 예상하기 쉬운 건 이렇게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얘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네. 이런 상황. 그런 건가요, 근데? 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둘 사이에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여기서는 다른 관점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그게 아니군요. 네. 네, 한번 볼까요? 그 전에는 과연 이 둘의 연관성이 진짜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는가 확인한 데이터. 실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네, 있는가? 그걸 네.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리워드가 왔을 때, 혹은 움직임이 있을 때, 혹은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런 도파미너직한 파동이랑 아세틸콜린의 파동이랑 이 시간축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봤을 때,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 y축이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값인데요. 이게 절대값이 1로 다가갈수록 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도파민이 피크가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아세틸콜린에 떨어지는 피크가 나타났을 때 이런 시간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네, 통계 방법이라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죠. 네. 이게 아마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두 개의 웨이브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도대체 어떤 관계야? 라는 걸 보는 거고 네. 방법은 이제 하나를 고정해 놓고 다른 걸 이렇게 쭉 옮겨 보는 거예요. 이 파형을. 그랬더니 어느 때쯤 가면 비슷하더라. 혹은 되게 다르더라. 네. 이걸 이제 비교하는 게 크로스 코릴레이션이죠.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아마 해석하자고 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피어스 코어 에피션시가 올라가면 파지티브한 관계. 네, 내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 반대로 네거티브로 하면 내가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 이런 반대 관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렉 타임 디퍼런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사이에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일단 보이네요. 마이너스 네. 0.5.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는 시점이 100ms. 네, 그 정도. 그러니까 100ms 정도를 살짝 움직이면 얘네 둘이 모양이 반대가 되는 파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고 그 시간적 관계는 반대 파형이 한 100ms 정도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밑에 데이터들도 다 이제 그런 파형의 관계가 서로 상관성이 있는가 계속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네,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세 가지 조건에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앰플리튜드가 과연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페이지 내에서 도파민의 같은 경우에서는 리워드가 앰플리튜드가 가장 높고 이제 뭐 로코모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때 가장 이 페이지가 높게 그 앰플리튜드가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지 않았을 때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로코모션이나 리워드나 이모빌리티에서 그 차이는 있지만 앰플리튜드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페이즈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상관성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다이나믹스가 서로에게 인터널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확인한 실험인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거냐? 네. 네. 그래서 먼저 이 아세틸콜린의 영향성을 먼저 봤는데요. D1 리셉터나 D2 리셉터를 안타고니스트를 처리해서 이
그러면 D1 리셉터나 D2 리셉터가 도파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아세틸콜린의 다이나믹스가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만약에 이런 D1 리셉터나 D2 리셉터가 있었을 때, 기존에는 만약에 도파민 리셉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안타고니스트를 처리했을 때 그 다이나믹스가 달라져야 될 텐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D1 리셉터나 D2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 처리했을 때 다이나믹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아서 그 아세틸콜린의 이런 다이나믹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파동의 변화가 이런 도파민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 통해서 밝히려고 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이 아세틸콜린 뉴런들은 도파민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미 알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은 맞는데, 그게 도파민과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앞서 관찰한 이런 페이직한 액티비티, 이렇게 움직이는 이 현상 자체는 도파민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다. 아세틸콜린 뉴런의 입장에서는 그런 네.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이런 네. 페이즈에 있어서 네. 이런 아세틸콜린의 페이즈는 도파민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고 있지 않는다를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영향받죠? 맨 마지막 데이터에 나오지만 뒤에 나오나요? 네. 보통 글루타메터직한 인풋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 아세틸콜린 뉴런들이 콜리너식 뉴런들의 액티비티는 물론 도파민에 또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페이직한 패턴은 도파민이 아닌 글루타메이트,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코티컬이나 살라믹 인풋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군요. 네. 도파민은 어떻죠? 도파민 같은 경우에서는 그 도파미너직 뉴런의 그 말단, 엑손의 말단에서는 이런 아세틸콜린의 리셉터 중 하나인 베타2 그 서브 유닛이 갖고 있는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리셉터를 특정적으로 이 도파민 뉴런에서 녹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도파민의 페이직한 반응을 살펴봤더니 여기서도 이제 녹화를 시켰을 때도 컨트롤과 비교해서 페이지에서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접근 방법이네요. 네, 앞에 이제 아세틸콜린 뉴런에서는 우리 도파민 리셉터를 불활성화 시켜놓고 봤더니 별 차이 없었으니까 도파민한테는 영향받지 않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도파민 뉴런들 볼 때는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없애놓고 봤더니 여전히 그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서로 뭘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어서 네.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도대체 어떻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페이직한 반응은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그래서 기존에 이미 그 도파민 뉴런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도파민 뉴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콜리너지 인터뉴런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탈라무스나 콜티컬에 오는 글루타메르지가 인풋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스트라텀 영역에 실리콘 프로브를 꽂아서 실제적인 뉴런의 액티비티를 관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A 그래프가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뉴런 그 뉴런들의 셀 액티비티를 시간에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이 파란색 점들이 실제적으로 액티베이션이 일어났을 때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 셀들의 액티베이션이 약간 똑같은 시간 페이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안 일어났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아세틸콜린의 그 페이지랑 같이 봤을 때도 이 실제적으로 액티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페이지가 올라가고 액티베이션 되지 않았을 때는 페이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반응을 관찰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기존의 콜텍스나 탈라무스에서 글루타메터직한 인풋이 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글루타메터직한 인풋에 대한 리셉터, 특히 이제 이 아이오노트로픽한 글루타메터직 리셉터를 안타고니스트를 처리를 했더니 이번에서는 앞서 관찰되었던 이런 페이지한 반응들이 안타고니스트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세틸콜린의 플럭추에이션은 이 콜리저직 뉴런이 릴리즈하고 있는 건 맞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네요. 오케이,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얘의 페이지칸 액티비티는 누가 조절하고 있는 거죠? 베이직한 액티비티는 이제 콜텍스나 달라무스에서 오는 이 글루타메터직한 뉴런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그 데이터가 어디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글루타메터직한 리셉터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를 아, 처리를 그렇죠. 해서 이제 페이직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윗줄은 실제로 이 플럭추에이션은 이 여기 스트레텀에 있는 아세틸콜린 뉴런에 의한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세틸콜린 뉴런의 플럭추에이션은 외부에서 오는 글루타메터직 인풋에 의한 것이다. 근데 우리 둘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기 도파민 회로에서 오는 도파민 릴리즈예요. 저쪽 서브스텐시아에서 나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 네, 맞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콜텍스나 살라무스에서 오는 글루타메이트가 내보내게 하고 안 하고 내보내게 하고 이걸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면 또 그럼 그 글로벌 영역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상당히 쉽지 않은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이절 갱글리아라는 서킷이 잘 밝혀져 왔던 것에 비해 실제로 이 뉴로 모듈레이터나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어떻게 릴리즈가 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이게 자세히 다이나믹스를 관찰을 했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페이즈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페이즈는 사실 뇌의 여러 영역들에서 발견이 되죠. 코티컬 액티비티도 그런 페이즈를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에 의하면 이제 이런 페이즈가 왜 존재하냐, 어떤 업 페이즈에 있을 때 뉴럴 파이어링이 나면 인풋이 들어오면 액션 포텐셜로 넘어가는데 뭐 다운 페이즈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사실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페이즈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페이즈는 이 베이지얼 갱글리아 스트리엄 서킷에서는 특별히 뭐 리워딩 상황이 아니어도 유지가 되고 있으며 항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다른 인풋으로부터 조절되고 있다라는 네. 발견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연구와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뭔가 기존에 우리가 리워드를 받고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한다, 이런 액티베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 이미 기존에 우리 인터널하게 어떤 콜텍스나 탈라무스 오는 인풋에 의해서 혹은 미드브레인에서 오는 도파미너직 인풋에 의해서 이런 다이나믹스한 관계를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어려운 논문이긴 했지만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트콜린 그 페이즈하고 이제 도파민 페이즈의 그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둘이 인터널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이나믹스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게 서로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안 와닿아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어떻게 증명했냐는 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아까 했던 실험은 사실 여기서 보시면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넣거나 뭐 리셉터 너크아웃 한 거였는데 가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위에서는 아세틸콜린 뉴런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도파민 시그널링에 의해서 플럭추에이션 되고 있는 거면 도파민 리셉터가 꼭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이 플럭추에이션은 도파민이 와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세틸콜린을 내보냈다 안 내보냈다 이걸 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도파민 리셉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 리셉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관찰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세틸콜린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도파민에 의한 영향이 아니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세틸콜린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베타2 니코틴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너크아웃 했지만 실제로 도파민에서는 다른 아세틸콜린 리셉터도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서플리멘터리에서 아예 이런 도파미너직 뉴런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다른 뭐 M5 리셉터를 너크아웃 시켰을 때에도 이런 페이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 아세틸콜린 뉴런 아니고 도파민 뉴런도 네. 아세틸콜린 리셉터 없애버려도 얘 액티비티에는 변화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고요. 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발견은 이런 플럭추에이션이에요.
네. 기본적인 플럭슈에이션. 근데 이거 혹시 노이즈는 아닌가요? 여기 보면 이게 이미징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심장 박동도 있고 어떤 이런 플럭슈에이션이 리듬이 온몸에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게 그냥 노이즈로서 디텍트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리고 그래서 노이즈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을 한번 체크를 더 해봤는데요. 그래프 센서를 여기서는 데이터를 싣진 않았지만 그래프 센서를 놓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이런 빛을 감지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된 빛을 뭐 감지하거나 이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로 이런 같은 색을 지닌 그래프 센서가 아닌 뭐 그냥 셀 내에서 기본적으로 발현하게끔 어떤 TD 토마토나 GFP를 기본적으로 셀에 발현하게끔 둬서 아, 네, 네. 이런 시그널의 변화가 감지했을 때 달라지는가 이런 걸 컨트롤로 놔서 당연히 확인했어요. 컨트롤했겠죠.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센서는 도파민 여기서는 도파민에 의해서 플럭추에이션이 되지만 그냥 GFP를 익스프레션 시킬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런 뭐 블러드 프레셔나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는 라면 거기서도 똑같이 잡힐 건데 네, 그건 안 잡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아마 안타고니스트나 이런 거 치면 저런 시그널이 사라지는 것도 아마 봤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